친구의 이야기. 그 녀석은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전제로 알려주었지만 내게 말했다는 건 다 말해도 좋다는 거라고 해석이 돼서 한번 풀어봅니다. 그 친구를 가칭 A라고 하겠다. A의 친구 중 B라는 녀석이 있다. 하지만 둘이 만난 건 불과 몇 년 전이었고 나도 두세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B는 왠지 음침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카이지라는 만화에 지금 나오고 있는 카지노 사장이었나.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녀석과 똑같아서 그 일을 친구에게 전화했던 일이 계기가 됐다. 언제인지 A는 B와 모모타로 전철이란 비디오 보드게임이 원인이 되어 살짝 다투고 말았다. 그때부터 한동안은 왠지 어색해서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B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우리 집에 올래? A는 먹구름이 거친 듯 기뻐하며 그 녀석의 집에 갔다.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캄캄했다. 여기야 여기. 라는 B의 목소리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도 몇 개의 촛불이 켜져 있을 뿐 어둡긴 매한가지. A는 뭔 일이야? 지금 정차하고 있어. 적당한 데 앉아. 아, 그래? A가 앉은 순간 주변에 있던 촛불 몇 개가 퐁 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고 한다. 우와! 놀란 A의 눈앞에서 B가 A를 향해 촛불을 껐다. 다음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등을 타고 쓱 온 후 쑥 하는 느낌으로 자기 안에 파고들어온 감각이 있었다. 그런 감각에 놀라면서도 너 이 자식 위험하잖아! 화를 내며 A가 말하자 B는 방에 불을 켜더니 희죽거리며 너 바보냐? 라며 태도가 급변했다. 뭐? 지금 의식으로 너한테 가난의 신이 붙었어. 이야, 고생했다고. 이놈을 이 방으로 데려오고 이 방에 가두는데. A는 급격히 화가 나서 B를 후려갈겼다. 그리고 나한테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 B는 코피를 흘리면서 말했잖아. 너한테 귀신을 붙였다니까. 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살려줄게. 빨리 해, 이 새끼야. 미친 듯 소리친다. 이게 죽으려고... A는 다시 B를 두들겨 팼다. 계속해서 몇 번이나. 하지만 B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A는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던 플스로 B를 힘껏 패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새벽 3시경이 되면 두통에, 이명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토한다. 그런 나날이 계속됐다. 의사에게 가도 원인 불명.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 B네 집에 가봐도 아무도 없다. 매일 밤 구토 증상으로 잠들 수 없는 A는 가벼운 노이로제까지 왔다고 한다. 그때 썼던 일기도 말이야, 영문을 모르겠어. 라고 내게 말해서 A의 집에서 보게 되었다. 투 채널에 올릴 소재 발견. 나는 생각하면서 이 일기장 좀 빌려줘봐 하고 부탁했지만 너한테 빌려줬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하며 완강히 거절당했다. 그렇다면 A가 술을 사러 갔을 때 몇 쪽인가를 스캔해서 내 메일로 보내놓았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땡월 땡일경. 이건 날씨를 기재하는 곳에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맨소 개라. 자기는 하지만 그런 것 투성이네. 항구적인 평화, 순고, 이웃고 산에게 3배 이상 애비. 무리야 무리. 역시 그랬구나. 우제구. 빨간 달 빨간해. 아프다. 아파하고 싶다. 고추가 푸렁부럭.
천장에서 비행기가 이착륙. 아프다. 머리가 아파. 죽고 싶다. 무섭지만 죽고 싶다. 배가 뜨거운 마나미 후이타마 후시 또또또또. 助けてみてろ見てろ見てろ見え。 아, 발 타고서 이상하게 뼈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계속 향해서 끌려가는 거야. 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A는 친구인 C에게 물어봤다. C는 굉장히 유명한 신사의 아들로 영감이 있다. 그리고 그 신사에는 유명한 음악가 등이 기도하러 온다고 한다. 전화로는 잘 모르겠다며 C는 A를 직접 만나러 왔다. A를 보자마자 아, 나쁜 느낌이 난다 너 라고 C는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A가 물어보니 C는 일단 그 B라는 친구 집으로 안내해줄래? 그래서 둘은 B의 집으로. 여전히 인기척은 없다. 우편함에는 광고나 편지가 가득 차 있다. C는 신음을 한 뒤 지금부터 가볼까? 하며 A를 자기 차에 태웠다. 어디를 가는 건데? 묻는 A에게 C는 수건을 건네주고 그걸로 눈을 가려줄래? 라고 말한다. 에? 왜? 괜찮으니까 날 믿어. 도와줄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줄게. 그동안 자라. C가 말했고 그럼 그럴까? A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뒷좌석에 누웠다. 누워서 눈을 감고 차에 타고 있었더니 왠지 어릴 적이 생각이 나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차는 좌우로 꺾거나 자갈 위를 달리거나 한동안 그러더니 C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 A는 묘한 안도감으로 잠이 들고 말았다. 야, 도착했어. 그 소리에 A는 눈을 떴다. 반사적으로 가린 눈을 풀려는 A를 C는 아직 풀면 안 돼 하며 말렸다. 그대로 나온 A는 몇 명인가에게 팔을 붙잡히고 어딘가로 끌려갔다. 자갈 위를 걷고 있는 걸 발의 감촉으로 알았다. 중간부터 신발이 벗겨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오랜만이에요. 라는 C의 목소리와 아, 얘냐? 하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조금 더 가서 다 왔으니까 앉아 라는 C의 말에 그 자리에 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뭔가 향냄새도 난다. 그러나 묘하게 안정된, 그리고 왠지 울음이 나올 것 같은 냄새였다. 눈 가리게 풀게 라고 C가 말하고 수건을 벗겼다. 어두운 곳에 몇 개인가의 촛불. 마치 그때 B의 집에 갔을 때와 같았다. 위를 봤더니 꽤 높은 천장에서 밧줄 몇 개가 늘어져 있다. 방 내 모퉁이에도 밧줄과 부적. 눈이 익숙해지질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그시 바라보려고 하자 어서 오게. 라는 낮은 목소리. 봤더니 누군가가 자기 앞에 앉아있다. 생긴 건 조폭 스타일. 그 사람은 일어서더니 A에게 다가와서 그대로 있어. 라더니 A의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눈 밑살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A의 눈을 한참 바라본 뒤 가엾게도 지금까지 힘들었겠구나. 잘 버텼다.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심신이 지쳐있던 A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다. 그냥 그렇게 있어. 일단 억지로 울음을 그치려 하지 말고 힘을 빼고 감정에 몸을 맡기면 된다. 라며 A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A가 울음을 그치자 아들한테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가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겠니? 라고 해서 A는 자세히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역시나 너에게 붙어있는 영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영가다. 그건 말이지 이른바 지방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 붙어 사는 영가야. 그런데 네 친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 지방령을 있던 자리에서 떼어내 네 몸을 그 지방령이 붙을 장소로 만들었던 거다. 지금부터 떼어낼 테니까 힘을 빼고 그대로 있거라. 라며 A의 뒤로 돌아가더니 모래 같은 걸 머리에 문질렀다. 그 후 불경 같은 걸 외우면서 딸그랑거리는 방울 같은 것을 울리기 시작했다. A의 몸은 일정 간격으로 부르르 부르르 하며 떨렸다고 한다. 그동안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의식이 몽롱해졌다. 마지막으로 몸이 떠오를 정도로 벌벌 떨다가 뭔가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차에 실려 돌아가게 된다. 머리는 멍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은 가리지 않는다. 미안하다. 올 때 눈을 가려서. 그런 종류는 말이야. 장소 등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쪽이 성공하기 쉬워서 그래. 꼭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C의 목소리를 들으며 A는 잠이 들고 말았다. 정신이 들어보니 집 앞. C가 깨워서 일어났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 C는 오늘은 내가 같이 자줄게 라며 큰 짐과 함께 A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본 뒤 A 집의 모습을 약식으로 종이에 그린 뒤 팩스 있냐? 라고 물어봐서 없어. 대답하자 그럼 하고 편의점으로 가서 팩스를 보냈다. A는 C에게 뭐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이제 괜찮은 거지? 라고 물으니 C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떼어낸 영가가 얼마 후 분명히 너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지금부터 그 대책을 세우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C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무래도 C의 아버지인 듯. C는 A의 집안을 대충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맞아요. 그쪽이 북쪽. 아, 역시나 그 루트구나. 한바탕 대화를 마친 뒤 전화를 끊었다. 지금부터 돌아올 영가를 쫓을 조치를 할 테니까 좀 도와줘. 아하, 거울이 없네? 너희 집 전신 거울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사러 가자. 그리고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전신 거울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A의 집 약식 지도를 보여주면서 너희 집 여기. 이곳이 영도가 되어 있어. 영도라는 건 만약 너희 집에 영가가 온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영가가 지나가는 곳이 되는 거야. 그게 영도야. 지금부터 그 길에 장애물 등을 설치하고 통행금지를 시키는 거야. 아무래도 A의 집의 영도는 현관으로 들어와 똑바로 복도를 빠져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루트인 것 같다. 최적의 루트야. 라고 C는 말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짐 속에서 이것저것을 꺼냈다. 복도 끝에 재단 같은 것과 술이 담긴 컵. 복도를 막는 형태로 전신 거울을 두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현관으로 들어온 영가가 거울에 반사된 자신을 보고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 또 거울에는 여러 가지 것을 반사하는 힘이 있어서 거울에 부딪힌 영가는 거울에 튕겨져 돌아가 버리는 것 같다. 이걸 며칠만 계속하면 영가는 사라지거나 다른 장소로 가버려. 라고 C는 말한다. 그날 밤 C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A를 데리고 갔던 곳이 C의 본가로 A의 축귀를 해준 사람이 C의 아버지였다는 것. B의 집은 안이한 행동으로 인해 관계없는 영가들까지 모여들었는데 아마도 잘못된 결계를 진 탓에 영가들이 그 장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B는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결국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A는 오랜만에 푹 잘 수가 있었다. 다음날 A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C는 그대로 일하러 돌아갔고 A는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그때 C는 A에게 몇 가지 주의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술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줄 것. 거울은 가능한 움직이지 말 것. 특히 밤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놔둘 것. 가능하다면 소금도 쌓아둘 것. 등등. 그 주의사항을 A는 반드시 지켰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밤 A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자박자박하며 누군가가 복도를 걷고 있다. 돌아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우당탕 쨍그랑 하며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와! 벌벌 떨고 있자 어느새 소리는 그쳐 있었다. 아침에 복도에 나가봤더니 복도 옆에 놓여있는 세탁기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날 A와 C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난다. A가 지난밤 일을 말하니 아, 그건 영가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야. C는 웃으면서 말했다. 기분 나쁜 놈들이네. 뭐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지. 가능한 복도 근처에 쓸데없는 물건 두지 마라. C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서둘러 복도 부근의 물건들을 치웠다. 결국 복도를 걷는 소리에도 익숙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푹 자는 생활을 되찾고 마침내 영가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C도 A의 집에 와서 이거라면 이젠 괜찮겠다. 수고 많았어. 라며 사건의 종지부를 알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마음에 걸리는 건 B의 행방. C에게 물어봤어도 별로 알 필요도 없잖아. 죽었다면 자업자득이고. 라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뭐 C와 B는 직접 만났던 적도 없으니 그런 것이겠지. 며칠 후 A와 B의 공통 친구인 D에게서 B에 대한 일을 들었다. C가 말한 대로 B는 그 뒤 바로 본가로 돌아갔고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 그 며칠 뒤 어느 날 밤 2층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B를 B의 아버지가 식칼로 무참히 찔러서 죽여버렸다고 한다. 그 후 아버지는 2층에서 뛰어내려 뼈가 부러졌고 게다가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어머니 말로는 그날 밤은 남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는 것. 이 세상 것이 아닌 뭔가에 홀렸다 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한다.